안녕하십니까. 시너렉스 대표이사 박재덕입니다. 여러분들 GPS는 다 아시죠? GPS가 보통 요즘에 많이 좁아지긴 했지만 한 3m, 5m, 한 수십 미터 오차가 나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GPS 장치는 위경도 2cm, 고도 10cm밖에 나지 않는 초정밀 GPS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기계가 자율적인 작업이나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자기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장치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러한 장치들을 이런 드론,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기타 다양한 분야, 미래 시장 분야에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경우에 그 대중으로 특히 이제 저희 주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 저희의 주변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 위험 때문에 그럴 거예요.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밀하게 이륙 및 착륙을 할 수 있느냐. 또 그 외에도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규제에 있지만 일반 사람이 다른 도로에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밀한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드론과 로봇을 연계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기죠. 이 드론과 로봇이 연계해서 또 가기 위해서도 이런 위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농기계를 해놨는데요. 사실 로봇의 영역이 농기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기계 쪽에도 정확한 위치 인식이 필요하고, 특히 뭐 트랙터, 또 이항기 이런 농기계들은 아무리 숙련된 그런 운전자라 하더라도 직진 주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직진 주행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위치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 파트너사인 MBC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같은 부분을 많이 구축을 해서 저희 제품이 바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표준은 되어 있고, 시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크고요. 한 72조인데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연평균 거의 20%에 이르는 그런 고속 성장 시장입니다. 당사는 드론, 자율주행, 무인 작업기계, 뭐 로봇을 위한 장치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이런 장치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 같은 경우는 정밀 이착륙, 자율주행은 도로를 구분할 게 아니라 차선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차선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 정보, 농업, 그다음에 로봇, 또 무인 선박, 또 스마트 건설,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 저희 제품이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해서 현대차,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누적 고객 약 200군데 이상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3년 연속 13억 이상의 매출을 현재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다 샘플 연구 개발 시장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가 양산이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산을 타는 순간 저희 회사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016년에 설립을 좀 했습니다. 좀 오래됐고요. 20년부터 제품이 출시돼서 현재까지 제품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K드론 기술 육성 기업이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좀 회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저희가 만드는 장치가 그 RTK GPS라는 표준인데, 이 표준이 행안부 드론 배달 드론 표준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드론이나 기타 무인 이동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동차에 번호판이 있잖아요. 근데 드론은 식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식별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식별 장치가 의무화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별 장치 의무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항공안전기술원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크게 투 트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비이클 시장하고 플라잉 비이클 시장에 각각 정밀 항법 장치를 공급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지원을 받아서 드론과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항법 장치를 만들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그의 정부 과제 수주라든가 또 해외 진출을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솔루션 응용 분야 확대의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정밀한 좌표값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 자동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 면허 시험이 있듯이 드론도 면허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육안으로 판별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저희 장치를 드론에 달아서 그 드론의 좌표값을 실시간으로 태블릿을 받아서 정밀하게 면허 시험 코스에 하고 있는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은 저희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현재 파트너사와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관련된 교육용 드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항법 장치를 설치한 드론을 만들어서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 파트너 MBC와 함께 북미 시장에 이미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다목적 RTK 장치를 방송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완료했고, 팁스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팁스 같은 경우는 그 위성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나 또 지하 공간, 그런 데서도 추측 항법을 할 수 있는, 요새 미션 임파서블에 DR이라는 게 나오죠. 데드 레커닝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기술을 저희가 활용해서 제품을 한 2가지 그리고 핸드헬드 장치에서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의 리모트 ID 식별 장치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매출 20억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시장에 RTK GPS를 써야만 검증을 해준다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얀마 농기계에 저희가 저희 제품 들어가는 계약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연간 한 1000대 이상 제품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6년 이후에 IPO 기술 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결국은 센서 융합 장치에 대한 그 추가적인 개발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고, 또 양산 모드로 들어갔을 때 공장이라든가 또 공장 부지, 공장, 또 연구개발 인력 확보, 이런 걸 위해서 현재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추후 마지막에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쪽 VTX를 항법 장치에 붙이는 게 최종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품 판매 계획들이고요. 저희는 보유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그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관련된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늦게나마 작년에 그 한국과학기술지주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개발 인력 및 저희 팀원입니다. 주로 엔지니어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에 글로벌 마케팅하고 도메스틱 마케팅 인력을 확보해서 스케일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박재덕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무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리젠트 파트너스 신우철 책임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기술 관련된 거 개발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앞전에 기술 이전 받은 거랑은 전혀 상관없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술 이전 받은 부분하고 연계된 그러한 제품 개발입니다. 연계된 거. 그러면은 네. 뭐 기술 경착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계속 지불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매출 베이스로 한 건 아니고 네네. 뭐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한 건가요?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들은 기존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기술 이전 내용하고 상관은 없고요. 신규 제품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받은 거에 대한 상관이 있고 나중에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팁스톡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하라던가 GPS 이런 게 안 터지는 곳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뭐 내부적으로 KPI 정도는 뭐 오차율이라던가 그거는 몇 센치 혹은 어느 정도 범위를 좀 보고 계신가 좀 싶은데요. 아무래도 뭐 그 부분은 거리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거리가 길면 길수록 누적 오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현재 한 20cm 이내에 그런 오차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지하가 아니라 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차율이 한 센치 단위로 나오는 거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혹은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이 좀 될 것 같아서 네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기대가 큰 그런 대표님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진욱 수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만나봤던 그 유명한 뭐 자율주행 회사들이랑도 같이 협업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뭐 기술적인 엣지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우선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어떤 딱 애플리케이션에 어느 정도 페인 포인트가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타겟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좀 뭐 기술적 차별화가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인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이 좀 많긴 한데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뭐 자율주행만을 이제 노린다고 하면 그 아까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2030년에도 뭐 온다 안 온다 말이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도 어떻게 좀 활용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자율주행 차를 목표로 했다가 현재는 드론과 로봇 시장이 먼저 올 거라는 판단하에 작년에 항공안전기술원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 최소형 통신 모듈이 포함된 장치를 만들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이 지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가 봐도 좀 시간이 걸릴 거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은 워낙 크기 때문에 특수 시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노선이 정해져 있는 버스 자율주행이라든가 또는 항만에 들어가는 야드 트럭 시장이 있거든요. 국내만 한 7,000대 정도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로봇의 그 차를 이렇게 옮기는 뭐 로봇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다 아우러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라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반면에 또 경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사도 많고요. 해외 그 인터스텔라에서 보는 그런 커다란 그 농기계들 안에는 다 미국 제품들 들어가 있고 굉장히 비싼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뭐 말씀 못 드리지만 특별한 특허를 낸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넣어서 GPS가 안 됐을 때 얼마나 얘가 흔들리지 안 흔들리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개발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뭐 가격적인 면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제품이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차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경쟁력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저도 안 그래도 좀 여쭙고 싶었는데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뭐 민간 주도 하에 이런 초정밀 이제 위성 항법 측위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상용화 사례가 많이 있고 네네. 이제 국내에서도 뒤늦게 국토부 주도 하에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그 한 20cm 내외 정도 수준의 정밀도의 그 RTK 보정 데이터를 그냥 무료로 배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센티미터급 그 관련된 이제 보정 항법 시스템도 이제 공급을 할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현 시점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제 기술력이나 제품력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시장에서 좀 소구가 될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이게 진입 장벽이 정말 단단하게 쭉 이제 길게 우리가 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시장 영역에 있는가에 대한 좀 걱정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뭐 여기 뭐 경쟁력에 대해서는 뭐 표로 만들어 놨지만 그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이 보통 GPS는 위성으로만 신호를 받는 거고요. 저희 같이 초정밀 GPS는 학교 다닐 때 기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을 두고 있는 XYZ 절대값을 갖고 있는 그 기준국으로부터 보정 정보를 받아서 정밀한 좌표값을 내주는데 이러한 기준국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랑 코워크를 해야지만 저희 같은 제품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MBC라는 회사가 저희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랑 저희가 독점적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해외에 나갈 때도 그러한 인프라 사업자와 무조건 샌드위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 쪽에 이미 저희가 의미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그런 파트너십에 의한 게 가장 큰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 더불어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GPS가 안 됐을 때 얘가 얼마나 잘 오차가 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경쟁력으로 가져갈 것 같고 그 이 위치 정보 시스템 자체는 안 쓰이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는 시작할 때보다 시장을 모르는 회사였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나오고 나서 학습이 많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 뭐 하다못해 메타버스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관객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손 들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입력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 엘빈베트의 구중이라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기술적인 거는 IMU하고 GPC 센서 퓨전을 필수로 하실 텐데 아까 표준 기지국 이슈를 이제 삼으셨는데 보통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국가마다 다르지만 LT망을 연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내서 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 알고리즘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단순 하드웨어만 팔아가지고는 안 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저희 전략은 어떤 식의 전략인 거죠? 아까 뭐 대상 고객은 여러 개를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네. 그 고객에 따라서 또 그 정밀도의 그 요구 사항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첫째고 둘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저희가 손을 안 대시고 그냥 이 그 RTK GPS 모듈만 납품하시는 게 저희 최종 목표신 건지 아니면 패키지 형태로 모듈화해서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시스템이든 붙여서 간단하게 쓰고 싶어하지 하드웨어만 갖다 놓고 그걸 구동시키는 걸 따로 하려면 또 다른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려면 회사가 또 다른 역량이 이제 필요하실 텐데 일이 뭐 어쨌건 쓰기 편하게 원스톱으로 하고 싶어 할 텐데 네네네. 그래서 저희 최종 그 사업 모델은 어떤 식으로 가시는지. 네. 저희가 1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RTK GPS 온리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한 국내 시장을 장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 기술 지원을 제가 한국기계원으로 받은 그 기술이 센서 융합 기술입니다.
특히 요 뭐 장표를 보시면 RTK와 차량 정보인 ODB2와 또 IMU 센서, 그 다음에 나사에서 발표하는 SRTM이라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융합을 해서 나오는 건데,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의 이동체가 굉장히 낮고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 낮고 저속인 상태에서 도심을 누비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카메라 센서까지도 달고 또 이 출력 자체가 고속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한 제품을 이미 만들어서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아예 차량 같은 핸들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속도와 뭐 IMU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운전자석의 휠 정보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터널 안에서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가미한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최종 목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최종 목표는 온갖 센서 다 붙여가지고 아무도 안 건드려도 되는 그런 편리한 그런 항법 장치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진행해 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